이런 촌스러운 냄비로 미슐랭 오디션에서 뭘 증명하겠다는 거지? 미슐랭 가이드 심사위원장 베르나르는 맛도 보지 않았습니다. 미슐랭 오디션에 찌개를 가져왔다고? 필요 없어. 보면 알아. 다음 분 들어오세요. 그 순간 지훈의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목숨처럼 지켜온 그 가마솥이 파리 한복판에서 모욕을 당한 겁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혹은 무엇하며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 배송됩니다.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남의 한 병원이었어요. 지우는 병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죠. 박순자, 86살이셨습니다. 할머니는 한 달 전부터 병원에 계셨어요. 폐렴이었죠.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이 더뎠습니다. 할머니, 물 드실래요? 지훈이 물컵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손을 들어 지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마른 손이었죠.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지훈아. 네, 할머니. 할머니.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을. 알아. 다 알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할머니가 죽으면 그 가마솥 내가 가져라.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들어. 그 솥은 우리 집안 보물이야. 할머니가 천장을 바라보셨어요. 흐린 눈동자였지만 뭔가를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23이었을 때였다. 1953년 여름. 지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전쟁이 나고 마을이 엉망이 돼버렸지.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죽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부모님은 피난 안 가신다고 하셨어. 늙었으니 여기서 죽겠다고. 근데 할머니한테는 가라고 하셨지. 짐을 쌀 시간도 없었어. 그냥 뛰어야만 했지. 근데 할머니 어머니가 이걸 주셨어. 가마솥. 할머니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가라. 어디 가서도 밥은 해 먹어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할머니 부모님. 다시 못 봤어. 지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서울까지 걸어왔지. 사흘이나 걸렸어. 가마솥을 들고 말이야. 무거워서 팔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버릴 수가 없었어. 어머니가 주신 건데. 할머니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 와서 할머니 완전히 혼자였어.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돈도 없고 말이야. 그때 이 솥으로 밥을 해 먹었어. 김치하고 된장만 있으면 살 수 있었거든. 나중에 내 할아버지 만났지. 그분도 실향민이었어. 함경도에서 왔더라고. 둘이 이 솥으로 신혼살림 시작했어.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애들 키울 때도 이 솥으로 밥 해 먹였어. 내 아버지도 고모들도. 다들 이 솥에서 나온 밥 먹고 자랐지. 할머니, 내가 태어났을 때 이 솥으로 내 엄마 미역국 끓여줬지. 그리고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오면 맨날 이 솥에 된장찌개 끓여줬잖아. 기억나니? 기억해요. 할머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그렇지? 그 맛이 우리 고향 맛이거든. 할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고향에 한 번도 못 가봤어.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더라고.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음식으로 기억하려고 했지.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을 말이야. 근데 이제 할머니가 가면
그 맛도 사라지는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기억해요. 내가, 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세요. 레시피를. 제가 다 배울게요. 할머니가 지훈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래. 그래 주겠니? 네. 제가 할머니 맛을 이어갈게요. 약속해요. 그날부터 지훈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작은 노트를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걸 하나하나 적었죠. 된장은 3년 묵은 걸 써야 해. 그래야 맛이 깊어지거든. 애호박은 너무 익히면 안 돼. 아삭해야 제맛이지. 두부는 손으로 뜯어야 해. 칼로 자르면 양념이 안 배거든. 제일 중요한 건 정성이야. 먹는 사람 생각하면서 끓여야 해. 21일이 지났습니다. 2018년 12월 6일 새벽 4시.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지훈과 아버지가 지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지훈의 손을 잡고 계셨죠. 지훈아, 잘했어. 고마웠어.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을 정리할 때였어요. 아버지가 가마솥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라. 아빠는요? 난 됐어. 내가 요리하잖아. 내가 써.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내한테 주고 싶어 하셨어. 내가 요리 배운다고 했을 때 되게 좋아하셨거든. 지우는 솥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5kg은 될 것 같았죠. 내 할머니 평생이 여기 담겨 있어. 잘 써라. 네. 지우는 원래 광고 회사에 다녔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죠.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3년을 버텼는데 한계였죠. 삶의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26살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지훈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인생은 한 번뿐이야. 할머니도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많았는데 못했어. 전쟁 때문에, 가난 때문에 말이야. 근데 너는 할 수 있잖아. 한번 해봐.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우는 요리학원에 등록했어요. 1년 과정이었죠.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다 배웠습니다. 근데 제일 손이 가는 건 한식이었어요. 수백 번을 연습했습니다. 할머니 맛에 가까워지려고 어느 날 할머니께 여쭤봤죠. 할머니, 제가 끓인 찌개 맛 좀 봐주세요. 할머니가 한 숟가락 뜨셨어요. 괜찮은데? 할머니 맛하고 달라요. 당연하지. 내 손맛하고 할머니 손맛이 다를 수밖에 없어. 손맛이요? 그래. 음식은 만드는 사람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할머니는 60년 넘게 이걸 끓여왔는데 너는 이제 시작이잖아. 같을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맛을 찾으면 되는 거야. 할머니 맛을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이 지훈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변주를 시작했어요. 된장찌개에 버터를 조금 넣어봤습니다. 고소함이 더해졌어요. 김치찌개에 토마토를 넣어봤습니다. 신맛이 깊어졌죠. 오, 이거 괜찮은데?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내가 요리에 재주가 있나 보구나. 할머니가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야. 원래 내 안에 있던 거지. 할머니는 그냥 문을 열어준 것뿐이야. 학원을 졸업하고 지우는 레스토랑에 취직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중급 한식당이었어요. 1년이 지나자 주방장이 인정해줬습니다. 지훈아, 너 이제 라인에 들어와. 라인 쿡이 된 거였죠. 이 집 된장찌개 맛있네요. 손님들의 칭찬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2018년 5월 레스토랑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프랑스 요리 평론가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주방으로 왔습니다. 음식 맛있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가 인상적이었어요. 누가 만들었죠? 지훈이 앞으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프랑스에 관심 있어요? 네. 프랑스요? 파리에 한식 레스토랑이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수준이 아직 멀었죠. 제대로 된 한식을 보여줄 요리사가 필요해요. 실력 있어 보이는데 도전해 볼 생각 없어요?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요. 생각해봐요. 연락처 남기고 갈게요. 평론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명함을 보며 고민했어요. 프랑스, 미슐랭의 나라. 근데 너무 부담스러웠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직 이른 것 같아. 나중에 준비가 더 되면 명함을 서랍에 넣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었죠. 지우는 계속 레스토랑에서 일했어요. 프랑스 이야기는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할머니를 보내드린 날 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받은 할머니의 가마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검게 그을린 표면, 50년이 넘는 세월의 흔적, 할머니가 개성에서 들고 오셨던 솥, 평생을 함께한 솥. 지우는 솥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지훈이가 하고 싶은 거 해. 인생은 한 번뿐이야. 내 맛을 찾으면 되는 거야. 할머니 맛을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문득 지우는 서랍 속 명함이 떠올랐어요. 프랑스 평론가의 명함. 그때는 거절했던. 지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이 그대로 있었어요. 반년 넘게 묵혀둔 채 할머니의 맛을 세계에 보여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평생 못 가보신 곳에 제가 대신 가보고 싶어요. 지우는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이메일을 썼습니다. 답장은 이틀 후에 왔어요. 환영합니다. 파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우는 레스토랑 주방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그만두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프랑스에 가려고요. 주방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프랑스? 거기서 뭐하게? 한식을 알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주방장이 지훈을 한참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기엔 아까운 재능이긴 했지. 잘해봐.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지우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프랑스어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학원에 다녔죠. 저는 한국 요리사입니다. Je suis cuisinier coréen. 된장찌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Je peux faire du doenjang-jjigae. 돈을 모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모은 돈에 아르바이트까지 했어요. 비행기표, 숙소, 생활비, 최소 6개월치는 있어야 했죠. 그리고 가마솥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무거웠어요. 택배로 보낼까? 근데 깨지면 어떡하지? 결국 직접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개성에서 서울까지 들고 오셨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석 달이 지났습니다. 출발 날짜가 정해졌어요. 3월 20일. 지우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요리 도구들, 할머니가 주신 레시피 노트, 그리고 할머니의 가마솥. 2019년 3월 20일. 지우는 인천공항에서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배웅 나오셨어요.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아빠. 돈 떨어지면 연락해. 괜찮아요. 제가 번 돈도 있고. 아버지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지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러게요.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비행기는 정오에 떠났습니다. 12시간 후, 현지 시각 오후 5시에 지훈은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죠. 파리였습니다. 공항을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3월이었지만 쌀쌀했습니다. 미리 구해둔 원룸으로 갔어요. 18구 작은 동네였죠. 방은 좁았어요. 10제곱미터 남짓. 근데 괜찮았습니다. 혼자 쓰기엔 충분했으니까요. 짐을 풀었어요. 옷, 요리도구, 그리고 가마솥, 신문지에 돌돌 말아서 가져왔죠. 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할머니, 저 파리까지 왔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파리 지붕들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외로웠어요. 다음 날부터 지우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 있는 한식당들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1년? 너무 짧은데요. 프랑스어 좀 더 배우고 오세요. 열흘 동안 20곳을 돌았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돈은 계속 나갔어요. 이러다가 한 달도 못 불안했습니다. 4월 초 지우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프랑스 레스토랑에 지원해 보기로 했죠. 미슐랭 레스토랑들 명단을 뽑았습니다. 한 곳에서 답이 왔습니다. 오디션을 보러 오세요. 4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 16구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원스타 미슐랭. 지우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걸 보여주자. 4월 12일 금요일. 지우는 오후 1시에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일찍 온 거였어요. 긴장돼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레스토랑은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샹들리에, 그림들. 근데 지우는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주방 쪽 문. 오디션 보러 왔습니다. 아, 한국분? 저쪽에서 기다리세요. 작은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오디션 참가자들도 있었어요. 다들 프랑스 사람이었죠.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지훈만 동양인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됐어요.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가 들어갔어요. 30분 후에 나왔죠. 표정이 밝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지훈의 차례가 됐어요. 5번째였습니다. 다음 분. 지훈이 가마솥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체 뭔가? 프랑스어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3명의 심사위원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에 앉은 사람이 장 피에르 베르나르, 미슐랭 가이드 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65살의 그 남자는 회색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얼굴에는 40년 미슐랭 심사 경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마솥입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어색한 프랑스어였지만 열심히 대답했어요. 그건 알아. 내 말은 왜 이런 걸 여기 가져왔느냐는 거야. 베르나르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구수한 냄새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된장찌개였어요. 두부와 애호박, 감자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입니다. 제 할머니께서 평생 끓이시던. 베르나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슐랭 오디션에 찌개를 가져왔다고? 더군다나 이런 촌스러운 냄비로. 옆에 앉은 심사위원이 킥킥 웃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냄새가 너무 강한데요. 우리 레스토랑 분위기랑 안 맞아요. 세 번째 심사위원은 아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축이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한식이 미슐랭 가이드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프랑스에서 베르나르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들어보게. 자네. 미슐랭은 정교함이야. 예술이고 철학이지. 이런 서민 음식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야. 맛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필요 없어. 보면 알아. 이미 수천 개의 요리를 봤거든. 자네 요리는 미안하지만 수준이 안 돼. 옆에 앉은 심사위원이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동양 음식은 다 비슷해 보여요. 간장 맛, 마늘 맛, 고추 맛.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베르나르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오늘 오디션은 여기까지. 다음 분 들어오시죠.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 숟가락도 못 떠본 채 그렇게 끝나버린 거였죠. 가마솥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수치심이었죠. 제발 한 번만. 나가세요. 다른 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심사위원이 손을 저었습니다. 지우는 돌아섰습니다. 가마솥을 안고 주방을 나왔죠.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찬 대리석이 등을 식혀줬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목이 메었습니다. 몇 년간 피땀 흘렸던 노력들이 한순간에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가마솥을 내려다봤어요. 군데군데 녹이 슬고 손잡이는 헐거워져 있었죠. 바닥은 오랜 세월 불에 그을려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데?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은이. 지훈이 돌아봤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어요. 70은 넘어 보였죠. 하얀 셰프복을 입고 있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당신, 한국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속, 뭐가 들었나? 된장찌개요. 노인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냄새가 좋더군. 복도까지 왔어. 죄송합니다. 냄새가 강해서. 아니, 좋은 냄새야. 진짜 음식 냄새지. 노인이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저들은 맛도 안 봤지? 네. 그럴 줄 알았어. 노인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내가 한 숟가락 맛봐도 될까요? 지훈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죠. 근데 여기선 곤란하고 제 가게로 가죠.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이름은 피에르 뒤퐁입니다. 저 아래 골목에 작은 비스트로가 있어요. 그렇게 지우는 뒤퐁을 따라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나와 지하철을 탔어요. 몽마르트르 쪽으로 향했죠. 15분쯤 지나 작은 골목에 내렸습니다. 좁은 길이었어요. 석조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작은 비스트로가 나타났습니다. 간판에는 피에르 내 집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5개 테이블.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여기가 제 가게입니다. 35년째 하고 있죠. 뒤퐁이 한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그 솥을 올려주세요. 지우는 가마솥을 테이블에 올렸어요. 뒤퐁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뒤퐁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오래 씹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뒤퐁이 눈을 떴습니다. 이건, 네, 진짜야. 뒤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줬나? 제 할머니요. 할머니. 뒤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이 맛은
어머니의 맛이야. 나도 이런 맛 본 적 있어. 오래전에 뒤퐁이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뒤퐁이 동양 여인과 함께 있었죠. 사이공에서 찍은 거야. 1968년. 베트남이요? 응. 내가 젊었을 때 거기서 3년 살았어. 그때 한 여자를 만났어. 리엔이라고 했지. 그녀가 나한테 요리를 가르쳐 줬어. 진짜 요리가 뭔지. 프랑스에서 배운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마음이야. 정성. 뒤퐁이 지훈을 받습니다. 당신 요리에서 그게 느껴져요. 할머니의 사랑이. 지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뒤퐁이 한 숟가락 더 뜨며 말했습니다. 이 맛을 세상에 보여줘야 해. 당신이. 근데 어떡해요? 아무도 안 들어줘요. 제가 도와주죠. 네. 뒤퐁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한테 배워요. 내가 당신한테 프랑스 요리를 가르쳐 줄게요.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한식을 가르쳐 줘요. 정말요? 물론이죠. 뒤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부터 편하게 하죠. 저는 피에르예요. 당신은? 김지훈입니다. 지훈. 좋은 이름이네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그렇게 지훈은 뒤퐁의 제자가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8시 지훈은 비스트로에 왔어요. 뒤퐁이 벌써 주방에 있었죠. 왔나? 좋아, 시작하지. 첫 수업은 재료 손질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기본은 재료야. 좋은 재료를 구하고 제대로 손질하는 것. 뒤퐁이 당근을 꺼냈어요. 이걸 줄리앵으로 썰어봐. 줄리앵이요? 성냥개비처럼 가늘고 길게 3mm 두께로. 지훈이 칼을 들었습니다. 썰기 시작했어요. 근데 쉽지 않았죠. 두께가 들쑥날쑥했습니다. 안 돼. 다시. 네. 1시간 동안 당근만 썰었어요. 손가락이 아팠죠. 좋아. 이제 좀 되는군. 다음은 양파. 양파도 1시간. 다음은 감자. 감자도 1시간. 점심때가 됐을 때 지훈의 손은 물집투성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오게. 이틀째. 오늘은 소스를 배우자. 뒤퐁이 냄비를 꺼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핵심은 소스야. 뒤퐁이 베샤멜 소스를 가르쳐 줬어요. 오늘은 베샤멜. 화이트 소스라고도 하지. 뒤퐁이 버터를 녹이기 시작했어요. 버터를 녹이고 밀가루를 넣어. 이게 루야. 잘 저으면서 익혀. 지훈이 따라했습니다. 이제 우유를 천천히 부어. 계속 저으면서. 멈추면 안 돼. 네. 팔이 아팠어요. 근데 멈출 수 없었죠. 좋아. 이제 간을 봐. 소금, 후추, 너맥 조금. 30분 만에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뒤퐁이 맛을 봤어요. 70점. 다시. 네. 다시 만들어. 100점이 될 때까지. 그날 지훈은 베샤멜 소스를 8번 만들었습니다. 8번째에야 뒤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됐어. 90점. 100점은요? 그건 너가 평생 만들다 보면 언젠가 나올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의 손은 갈라지고 화상 자국이 생겼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주방에 있었죠. 근데 실력은 확실히 늘었습니다. 칼질이 빨라졌어요. 소스 만드는 시간이 줄었죠. 불 조절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뒤퐁이 메뉴판을 꺼냈어요. 내 비스트로 메뉴야. 25가지. 이걸 다 배워. 25가지요? 응. 한 달 안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근데 해야 했죠. 2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저를 도와주세요? 뒤퐁이 와인을 따르며 대답했어요. 자네한테서 옛날 내 모습이 보여. 네. 나도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거든. 가난했어. 요리 배우고 싶어서 파리로 왔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줬지. 3년 동안 설거지만 했어. 주방에도 못 들어갔어. 근데 어느 날 한 셰프가 나를 봐줬어. 너 한번 해볼래?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지. 뒤퐁이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러고 싶어. 자네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 감사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네. 자네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줘. 기회를 줘. 약속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5월 중순 뒤퐁이 지훈을 불렀어요. 내일부터 자네 내 주방에서 일해. 네. 월급은 적어. 1,500유로. 근데 매일 배울 수 있어. 1,500유로면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많지 않았죠. 근데 충분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다음 날부터 지훈은 뒤퐁의 비스트로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보조였어요. 재료 손질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근데 점심시간엔 요리도 했습니다. 뒤퐁이 지훈에게 기회를 줬거든요. 오늘 점심 스페셜은 자네가 만들어봐. 저요? 응. 뭐든지 만들어.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뭘 만들까? 그리고 결정했어요. 된장찌개 만들겠습니다. 근데 프랑스식으로. 뒤퐁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프랑스식 된장찌개? 재밌는데. 지훈은 가마솥을 가져왔어요. 집에서. 그리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기본은 할머니 레시피대로. 근데 거기에 프랑스 기법을 더했죠. 양파를 캐러멜라이즈 했어요. 깊은 단맛을 내기 위해. 버터를 조금 넣었습니다. 고소함을 더하기 위해. 타임과 로즈마리를 넣었어요. 향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30분 후 완성됐습니다. 뒤퐁이 맛을 봤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거야. 뒤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자네가 해야 할 요리야. 동양과 서양의 만남. 정말요? 응. 이건 새로워. 근데 동시에 익숙해. 완벽한 조합이야. 그날 점심 20명의 손님이 지훈의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어요. 이게 뭐예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너무 맛있어요. 미소시루랑 비슷한데 더 깊네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지훈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날부터 지훈의 퓨전 요리가 비스트로 메뉴에 추가됐습니다. 김지훈 스페셜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5월이 끝나고 6월이 왔습니다. 파리는 아름다웠어요. 해가 길어지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지훈의 요리는 점점 더 인기를 얻었습니다. 뒤퐁의 비스트로는 예약이 꽉 찼어요. 특히 지훈의 스페셜 메뉴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죠. 당신이 한국 셰프예요? 대단해요. 다음엔 또 뭘 만들 거예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지훈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주방 정리를 하다가 뒤퐁이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나?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 나한테 숨기지 마. 뭐가 문제야? 지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 미슐랭이 받고 싶어요. 미슐랭? 네. 제가 파리에 온 이유가
한식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서였거든요. 근데 아직 아무것도 못했어요. 뒤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베르나르한테 오디션 본 거고. 네. 근데 망쳤죠. 망친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이 못 본 거지. 그래도 미슐랭을 받아야 진짜 인정받는 거잖아요. 뒤퐁이 의자에 앉았어요. 지훈아, 미슐랭이 전부는 아니야. 알아요. 근데 저는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음식이 세계 최고라는 걸. 뒤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다시 도전하자. 네. 내가 길을 만들어줄게. 내 인맥이 아직 좀 남아있거든. 뒤퐁은 전직 3스타 셰프였습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다음 날 뒤퐁은 몇 군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창? 나 피에르야. 마크? 오랜만이야. 부탁 하나만. 소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일주일 후 뒤퐁이 지훈을 불렀어요. 해냈어. 8월에 미슐랭 특별 오디션이 있어. 거기 자네를 추천해놨어. 정말요? 응. 근데 쉽지 않을 거야. 경쟁자가 50명이야. 그 중에서 5명만 선발해. 상관없어요. 도전할게요. 좋아. 그럼 준비하자. 2달 있어. 그날부터 지훈의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뒤퐁은 가혹했어요. 미슐랭은 완벽을 요구해. 1초 차이로 떨어지기도 해. 네. 똑같은 요리를 100번 만들어도 100번 다 똑같아야 해. 이해했나? 네.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습했습니다. 메뉴를 정했어요. 3가지. 전체 김치를 곁들인 푸아그라, 메인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오리 요리 디저트 유자를 활용한 크렘 브릴레. 한식과 프랑스 요리의 완벽한 융합이었습니다. 전체부터 시작하자. 뒤퐁이 푸아그라를 꺼냈어요. 푸아그라는 예민해. 온도가 중요해. 너무 뜨거우면 지방이 다 빠져나가. 네. 센 불에 30초씩 양면. 정확히 지훈이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태웠어요. 다시 2번째 덜 익었어요. 다시 3번째 한쪽만 잘 됐어요. 다시 15번째에야 완벽해졌습니다. 좋아. 이제 김치를 올려. 근데 그냥 올리면 안 돼. 물기를 완전히 빼야 해. 네. 김치를 얇게 썰어서 키친타올로 물기를 뺐어요. 그리고 살짝 구웠죠. 온도가 중요해. 김치가 너무 뜨거우면 푸아그라가 녹아. 네. 100번을 연습했습니다. 100번째에 뒤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됐어. 다음은 메인. 6월이 지나고 7월이 왔습니다. 파리는 더워졌어요. 주방은 더 뜨거웠죠. 지훈은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했습니다. 오리 요리가 가장 어려웠어요. 오리는 껍질이 생명이야. 바삭해야 해. 네. 약불에서 천천히. 기름을 계속 걷어내면서. 인내심이 필요해. 45분이 걸렸습니다. 완벽한 오리 껍질을 만드는데. 좋아. 이제 고추장 소스? 이게 핵심이야. 고추장에 발사믹, 꿀, 버터를 넣었어요. 약불에서 오래 졸였죠. 맛봐. 뒤퐁이 숟가락을 줬습니다. 지훈이 맛봤어요. 조금 짜요. 그럼 물을 조금 더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좋아. 스스로 판단하는군. 그게 중요해. 소스를 조정했습니다. 다시 맛봤어요. 이제 됐어요. 나도 맛봐야지. 뒤퐁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음미했어요. 95점. 거의 다 왔어. 7월 말 지훈은 지쳐 있었습니다. 2달 동안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손은 화상투성이, 허리는 아팠죠. 어느 날 밤 원룸으로 돌아온 지우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던 중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뒤적였어요. 할머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상 파일 하나. 이게 뭐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병원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았어요. 지훈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걸 보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제 없겠구나.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왜 내게 요리를 가르쳤는지 알겠니? 우리 가족은 전쟁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어. 할머니는 부모님을 잃었고 고향도 잃었지. 가진 거라곤 이 가마솥 하나뿐이었어. 할머니가 카메라 옆에 가마솥을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음식은 우릴 다시 모았어. 내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가족이 됐지. 애들 낳고 키울 때도 이 솥으로 밥 해 먹으면서 힘을 냈어. 내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 솥으로 미역국 끓여서 내 엄마 먹이고 지훈이가 커갈 때 만난 거도 만들어주고.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음식은 말이야. 사랑이야. 기억이고 우리를 이어주는 거야. 지훈아, 내가 어디가 있든 이 맛을 기억하면 할머니가 옆에 있는 거야.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거고. 할머니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힘들지? 외롭지? 괜찮아. 할머니도 그랬어. 23세 서울 와서 정말 힘들었어.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 살아야 했으니까. 그리고 살길 잘했어. 그래서 내 아버지를 낳았고 널 만날 수 있었잖아. 할머니가 손을 들어 화면을 향해 흔들었습니다. 지훈아, 넌 할 수 있어. 할머니가 믿어. 우리 가마솥 들고 당당하게 보여줘. 내 요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할머니, 사랑한다. 우리 지훈이. 영상이 끝났습니다. 지훈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저 할 수 있을까요? 창밖에 파리 야경이 흐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단단한 게 생겼어요. 포기하지 말자. 할머니가 보고 계셔. 지훈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가마솥을 꺼냈어요.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저 힘내볼게요. 그리고 제가 증명할게요. 이 솥이 얼마나 대단한지. 8월 14일, 오디션 이틀 전이었습니다. 지훈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재료는 다 준비했나? 뒤퐁이 물었습니다. 네. 내일 시장 가서 신선한 거로 마지막 구매하려고요. 좋아. 긴장하지 마. 잘할 거야. 8월 15일 오디션 하루 전, 지훈은 아침 일찍 마르쉐 시장에 갔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골라야 했어요. 푸아그라, 오리, 채소들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채소 가판대에서 애호박을 고르고 있을 때였어요.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거 별로예요. 지훈이 돌아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세련된 옷차림이었죠. 네, 그 애호박 너무 커요. 작은 걸로 고르세요. 남자가 다른 애호박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정도 크기가 적당하죠. 아, 감사합니다. 남자가 지훈을 유심히 봤습니다. 혹시 내일 오디션 보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저도 참가자거든요. 재료 보는 걸 보니까 요리사 같아서요. 남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최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지훈입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한국 분이시네요?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시구나. 지우는 반가웠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서. 대단하시네요. 저는 파리에서 10년 살았는데도 떨려 죽겠어요. 최연우가 웃었습니다. 지훈이 물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르 코르동 블루요. 4년 다녔어요. 프랑스 최고의 요리 학교였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뭐요? 그냥 운이 좋았죠. 최연우가 지훈의 장바구니를 봤습니다. 가마솥이 보였어요. 그게 뭐예요? 아, 이거요? 가마솥이에요. 제 할머니가 쓰시던 거예요. 할머니 솥을 오디션에 가져가시게요? 네. 이게 제 정체성이거든요. 최연우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충고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여긴 프랑스예요. 미슐랭 오디션이고요. 솔직히 그런 낡은 솥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훈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심사위원들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정교함, 세련미, 혁신. 근데 그런 할머니 솥은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한식에 집착했어요. 근데 깨달았죠. 여기서 성공하려면 프랑스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한식 순수주의는 안 통해요. 최연우가 자기 장바구니를 보여줬습니다. 최신 조리 도구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수비드 머신이랑 분자요리 키트 가져갈 거예요. 그게 트렌드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당신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첫인상에서 밀리면 끝이에요. 그 솥 때문에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아,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도움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지훈이 장바구니를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최연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비스트로로 돌아온 지훈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뒤퐁이 알아챘어요. 무슨 일 있었나? 아니에요. 아무것도.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장에서 한국 참가자를 만났어요. 그래. 그 사람이 그러는데 제 가마솥이 촌스러워 보인대요. 프랑스에서는 안 통한다고. 혹시 맞는 말일까요? 지훈이 가마솥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틀린 걸까요? 뒤퐁이 지훈 옆에 앉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네. 자네는 왜 요리를 하나? 네. 왜 요리를 하냐고. 돈 때문에? 유명해지려고? 아니요. 저는 지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저는 할머니 맛을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음식에 담긴 사랑을. 그거야. 뒤퐁이 가마솥을 가리켰습니다. 이 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야. 이건 이야기야. 자네 할머니의, 자네 가족의 이야기지. 프랑스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전통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 역사 때문이야. 이야기 때문이지. 자네 솥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 뒤퐁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 자네 방식이 맞아. 최신 장비로 만든 요리는 어디서나 볼 수 있어. 근데 혼이 담긴 요리는 드물어. 선생님, 자신감을 가져. 자네는 특별해. 그 솥도 특별하고. 지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그 사람 만나면 당당하게 보여줘. 자네 요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네. 그날 밤 지훈은 마지막 연습을 했습니다.
좋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네. 전체, 메인, 디저트. 1시간 반 만에 완성했습니다. 뒤퐁이 하나하나 맛봤어요. 완벽해. 이제 준비됐어. 정말요? 응. 자네는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감사합니다, 선생님. 8월 16일. 오디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깔끔한 셰프복. 재료들을 챙겼어요. 하나하나 확인했죠. 푸아그라 체크, 오리 체크, 김치 체크, 고추장 체크, 그리고 가마솥. 지우는 솥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함께 가요. 오전 9시 오디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50명의 참가자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이 입구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김씨? 최현우였습니다. 말끔한 셰프복을 입고 있었어요. 옆에는 커다란 장비 가방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역시 그 속 가져오셨네요. 네. 최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는 인정합니다. 근데 후회하지 않길 바래요. 괜찮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믿어요. 그래요? 좋아요. 최선을 다하시길. 최현우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흔들리지 말자. 내 방식이 맞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 주방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베르나르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르나르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또 왔군. 이번에도 떨어뜨려줘야겠어. 지우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 내가 증명할 테니까. 10시. 베르나르가 일어났습니다. 환영합니다. 미슐랭 특별 오디션에 오신 것을.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오늘 여러분은 2시간 안에 3가지 요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는 완벽을 요구합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요. 베르나르의 시선이 지훈에게 멈췄습니다. 특히 기대에 못 미치는 요리는 가차없이 탈락시킬 겁니다. 지훈을 향한 말이었어요. 지훈은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자, 그럼 시작하세요. 호루라기가 울렸습니다. 50명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훈도 자리로 갔습니다. 재료를 꺼냈어요. 그리고 가마솥을 올려놨죠. 옆 참가자가 힐끔 쳐다봤습니다. 저게 뭐야? 무시했어요. 집중해야 했으니까. 할머니, 저 시작합니다. 불을 켰습니다. 주방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50개의 스테이션에서 불이 켜졌어요. 칼소리, 냄비소리, 사람들의 숨소리.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침착하자.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첫 번째, 전체. 푸아그라를 꺼냈습니다. 손질을 시작했어요. 옆 스테이션에서 누군가 쳐다봤습니다. 제 동양인이네. 한국 사람인가 봐. 뭐 만드는 거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칼을 들었습니다. 푸아그라를 완벽한 두께로 잘랐죠. 1cm. 정확히 뒤퐁이 가르쳐준 대로 팬을 달궜습니다. 연기가 살짝 날 때까지 푸아그라를 올렸어요. 지글지글. 30초. 뒤집었습니다. 다시 30초. 완벽했어요. 접시에 올렸습니다. 이제 김치, 가마솥을 꺼냈어요. 그 순간 옆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게 뭐야, 할머니 솥이야? 색한 옆에서 최현우가 슬쩍 쳐다봤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자기 작업에 집중했어요. 지우는 무시했습니다. 김치를 얇게 썰었습니다. 물기를 완전히 뺐죠. 가마솥에 올려서 살짝 구웠어요. 10초. 뒤집었습니다. 다시 10초. 향이 퍼졌습니다. 구수하고 매콤한 냄새.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냄새야? 김치 아니야? 베르나르도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또 이상한 짓을 하는군.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김치를 푸아그라 위에 올렸습니다. 마이크로 그린을 장식했어요. 발사믹 리덕션을 살짝 뿌렸죠. 완성. 첫 번째 요리가 끝났습니다. 15분이 걸렸어요. 좋아, 계획대로야. 두 번째 메인. 오리를 꺼냈습니다. 껍질에 칼집을 냈어요. 십자 모양으로 팬에 올렸습니다. 껍질 쪽부터 약불. 천천히 익혀야 했어요. 지글지글. 기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타올로 걷어냈어요. 계속 걷어내면서 구웠죠. 옆에서 최연우가 수비드 머신을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최신 장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역시 과학이야. 정확한 온도 제어. 최연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는 자기 팬에 집중했어요. 20분이 걸렸습니다. 껍질이 바삭해졌어요. 완벽한 황금빛. 뒤집었습니다. 이쪽은 빠르게. 2분. 오리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소스. 고추장을 꺼냈어요. 냄비에 넣었습니다. 발사믹 식초, 꿀, 간장, 버터. 약불에서 졸였어요. 저으면서 계속. 소스가 걸쭉해졌습니다. 맛을 봤어요. 완벽해. 오리를 썰었습니다. 부채꼴로 예쁘게. 접시에 배치했어요. 소스를 둘렀습니다. 구운 채소를 곁들였죠. 완성. 두 번째 요리 끝. 45분 경과. 잘하고 있어. 세 번째 디저트. 유자 크렘 브릴레. 크림, 계란 노른자, 설탕을 섞었습니다. 유자청을 넣었어요. 할머니가 예전에 담가뒀던 거였죠. 거품기로 저었습니다. 부드럽게 공기를 넣으면서 라메킨에 부었어요. 오븐에 넣었습니다. 150도 30분. 기다리는 동안 다른 것들을 정리했어요. 스테이션을 깨끗이 닦았죠. 뒤퐁이 말했었습니다. 깔끔함도 평가 요소야. 30분 후. 타이머가 울렸어요. 오븐을 열었습니다. 크렘 브릴레가 완벽하게 익어 있었어요. 꺼내서 식혔습니다. 표면에 설탕을 뿌렸어요. 토치로 구웠죠. 칙. 캐러멜화가 됐습니다. 황금빛 껍질. 유자 제스트를 올렸어요. 완성. 세 번째 요리 끝. 1시간 40분 경과. 20분 남았습니다. 지우는 새 접시를 다시 확인했어요. 전체, 메인, 디저트. 모두 완벽했습니다. 할머니. 다 했어요. 시간 종료. 호루라기가 울렸습니다. 모두 손을 멈췄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당황하는 표정들. 지우는 침착했어요. 최연우도 완성했습니다. 그의 스테이션은 깔끔했어요. 최신 장비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베르나르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앞으로 나오세요. 1번부터 시작됐어요. 한 명씩 앞으로 나가 요리를 설명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맛을 봤어요. 표정들이 엄격했습니다. 통과, 탈락, 통과, 탈락. 무자비했어요. 절반 이상이 탈락했습니다. 23번. 최연우가 호명됐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갔어요. 새 접시를 들고. 전체는 분자요리 기법을 활용한 푸아그라 에스푸마입니다. 베르나르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스푸마. 현대적이군요. 맛을 봤어요. 좋아요. 텍스처가 혁신적입니다. 메인은 수비드로 조리한 오리 가슴살에 한국식 고추장 글레이즈를 곁들였습니다. 심사위원이 맛봤습니다. 완벽한 익힘 정도예요. 고추장이 흥미롭네요. 프랑스 요리와 잘 어울려요. 디저트까지 평가가 끝났습니다. 통과. 훌륭합니다. 최연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나가면서 지훈을 힐끗 쳐다봤어요. 이게 프로페셔널이야.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20명이 더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45번 지훈의 차례였습니다. 지훈이 앞으로 나갔어요. 새 접시를 들고 베르나르가 지훈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왔군. 이번엔 뭘 가져왔나? 전체는 김치를 곁들인 푸아그라입니다. 베르나르가 접시를 내려다봤어요. 김치? 또? 네. 할머니 김치를 활용했습니다. 할머니. 베르나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곤 포크를 들었어요. 한 입 잘랐습니다. 입에 넣었죠. 표정이 변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옆에 앉은 여자 심사위원도 맛을 봤어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입. 맛있는데요? 세 번째 심사위원도 맛봤습니다. 이 조합. 신선한데요? 김치의 발효 맛이 푸아그라의 고소함과 정말 잘 어울려요. 베르나르가 접시를 내려놓았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메인 설명하게.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오리 요리입니다. 세 심사위원이 동시에 맛봤어요. 이번엔 침묵이 길었습니다. 베르나르가 몇 번이고 씹었어요. 소스가 특이하군. 매콤하면서 달아. 근데 너무 강하지 않아. 오리하고 놀랍게도 완벽하게 어울리는군. 여자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리 껍질도 완벽해요. 바삭하고. 이건 전통 방식으로 구운 거죠? 네. 약불에서 45분 구웠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잘했어요. 세 번째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이건 프랑스 요리인가요? 한식인가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그리고 둘 다 아닙니다. 무슨 뜻이지? 저는 경계를 없애고 싶었어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음식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베르나르가 지훈을 빤히 바라봤어요. 디저트, 유자 크렘 브릴레입니다. 세 사람이 맛봤습니다. 이번에는 표정들이 부드러워졌어요. 유자, 레몬하고 비슷한데 더 향긋하고 복합적이네요. 크림이 부드러워요. 완벽한 질감이에요. 캐러멜라이징도 정확해요. 베르나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에 내가 자네를 거절했었지. 네. 그때 나는 봤어. 낡은 솥, 이상한 냄새. 프랑스 레스토랑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근데 오늘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베르나르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 요리엔 혼이 있어. 기술도 훌륭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진심. 베르나르가 일어났습니다. 23번 참가자의 요리도 훌륭했어요. 현대적이고 기술적으로 완벽했죠. 최연우를 가리켰습니다. 근데 자네 요리는 다른 뭔가가 있어. 감정이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지고. 베르나르가 가마솥을 봤습니다. 그 솥, 특별한 거겠지? 네. 제 할머니가 50년 쓰신 거예요. 1953년 전쟁 때 개성에서 가져오신 거죠. 그 솥에 담긴 시간과 사랑이 느껴져.
그게 자네 요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베르나르가 다른 심사위원들을 봤습니다. 통과에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통과에 동의합니다. 저도요. 만장일치였습니다. 통과.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지우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긴. 자네가 잘한 거지. 베르나르가 가마솥을 가리켰습니다. 그 솥, 특별한 거겠지? 네. 제 할머니가 50년 쓰신 거예요. 그 솥에 담긴 시간과 사랑이 느껴져. 그게 자네 요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지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분명 그럴 걸세. 오디션이 끝났습니다. 50명 중 5명만 통과했어요. 지훈이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뒤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지훈이 웃었습니다. 통과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뒤퐁이 지훈을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그리고 할머니 덕분이지. 두 사람은 비스트로로 돌아갔어요.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작은 파티였죠. 뒤퐁과 지훈, 그리고 비스트로 직원들. 와인을 마셨어요. 건배. 지훈의 성공을 위하여. 건배. 지훈은 가마솥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해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19년 11월, 파리 16구의 새로운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어요. 이름은 할머니의 부엌. 한식과 프랑스 요리를 융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헤드 셰프는 김지훈, 투자자는 뒤퐁이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자네한테 쓰고 싶어. 선생님, 조건이 있어. 나중에 이익 나면 나한테 밥 한 끼만 사. 그걸로 충분해. 레스토랑은 작았습니다. 15개 테이블. 벽에는 할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가마솥이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었죠. 이 솥은 1953년 한국전쟁 당시 개성에서 서울로 가져온 것입니다. 50년 동안 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지금은 동서양의 맛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설명글이 옆에 붙어 있었어요. 손님들이 관심 있게 봤습니다. 와,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감동적이네요. 오픈 첫날,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예약이 한 달치가 꽉 찼습니다. 미슐랭 오디션을 통과한 셰프의 새 레스토랑이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부부였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훈이 직접 인사했습니다. 셰프님이 직접 나오시네요? 네. 저희는 작은 레스토랑이라서요. 메뉴를 설명했어요. 오늘 코스는 5가지입니다. 모두 제 할머니 레시피를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된장을 활용한 수프, 두 번째 김치 리조또, 세 번째 갈비찜에서 영감을 받은 소고기 요리, 네 번째 전복과 미나리를 곁들인 생선 요리, 5번째 인삼과 대추를 넣은 판나코타.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워요. 한식인데 프랑스 요리 같아요. 아니, 프랑스 요리인데 한식 같아요. 그냥 맛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왠지 익숙해요. 지우는 주방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좋아해요. 석 달 후, 미슐랭 가이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긴장했어요. 뒤폰과 함께 발표를 지켜봤죠. 올해 새로 미슐랭 1스타를 받은 레스토랑들입니다. 명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라 퀴진 디그랜드 엠네이 김지훈 셰프,
됐어.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뒤퐁이 지훈을 안아줬어요. 축하해. 해냈어. 선생님,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내가 만든 현실. 그날 밤 레스토랑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축하해줬어요. 샴페인을 터뜨렸죠. 지우는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혼자 조용히. 할머니, 저희 미슐랭 받았어요. 할머니 음식이 세계에서 인정받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 절대 잊지 않을게요. 뒤에서 뒤퐁이 다가왔어요. 지훈아. 네, 선생님? 오늘 베르나르가 연락 왔어. 베르나르요? 응. 축하한대.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저번에 자네를 잘못 판단했다고. 겉모습만 보고 본질을 못 봤다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래. 자네 대단해. 뒤퐁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지훈이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한국에 돌아가려고요. 한국? 네. 제가 배운 걸 나누고 싶어요. 한국에 있는 젊은 요리사들한테. 뒤퐁이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너답구나.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신 거. 저도 그러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가거라.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가면 내가 찾아갈게. 꼭 오세요, 선생님. 2020년 4월, 지훈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아버지가 나와 계셨어요. 아빠, 지훈아.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아빠. 아빠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한 거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요리학원을 열려고요. 요리학원? 네. 돈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위한 학원이요. 무료로. 아버지가 놀랐습니다. 무료로? 네. 저도 할머니한테 무료로 배웠잖아요. 뒤퐁 선생님한테도 거의 공짜로. 이제 제 차례예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너 정말 어머니 닮았다. 감사한 일이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0년 10월, 서울 성수동에 할머니의 주방이라는 요리학원이 문을 열었어요. 원장은 김지훈. 학비는 무료. 조건은 딱 하나. 진심으로 요리를 배우고 싶은 마음. 첫날 30명이 지원했어요.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주부들. 나이도 배경도 다양했습니다. 지훈이 첫 수업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입니다.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마솥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할머니가 50년 쓰신 솥이에요. 1953년 전쟁 때 가져오신 거죠.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이 솥으로 평생 요리하셨어요. 가족을 먹이셨고 사랑을 담으셨죠. 지훈이 솥을 쓰다듬었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누굴 위해 요리하는지, 어떤 마음을 담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괜찮아요. 저도 독학으로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근데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죠. 정성을. 그리고 프랑스에서 한 선생님이 기술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훈이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차례예요. 대신 약속하세요. 여러분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수업이 시작됐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학원 첫 졸업생들이 나왔어요. 그중 한 명이 프랑스로 갔습니다. 또 한 명은 일본으로, 다른 한 명은 서울에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모두 지훈이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한식의 정신에 자기만의 창의성을 더해서 지훈은 뿌듯했어요. 선생님, 저 약속 지키고 있어요. 어느 날 뒤퐁이 한국에 왔습니다. 75세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지훈아, 선생님,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학원 구경 좀 시켜줘. 네, 이쪽으로요. 학원을 둘러봤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요리하고 있었죠. 잘하고 있구나.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혼자 다 한 거야. 뒤퐁이 가마솥을 봤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여기도 가져왔구나. 네. 어디든 함께 있어야 해요. 뒤퐁이 솥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솥엔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 그러게요. 할머니 인생, 우리 가족 역사, 제 여정,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담길 거야. 내 학생들의 이야기도.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날 저녁 지훈은 혼자 주방에 남았습니다. 가마솥을 꺼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레시피대로 보글보글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어. 고맙다, 지훈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지훈은 된장찌개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아, 이 맛. 할머니의 맛이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았어요. 50년 전 개성에서 70년 전 할머니 어머니가 끓이시던 그 맛.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지훈은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이 맛.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계속 전할게요.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가마솥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묻은 그 솥은 이제 100년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전히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지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진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댁에도 이런 물건이 있지 않나요? 할머니, 아버지가 쓰시던 오래된 물건. 그 안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겠죠.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마음을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